김민재를 따로 빼서 보도했습니다. 김민재 사실 내용도 없어요. 위에서 본 것처럼 뭐 팔 수도 있다, 알맹이가 없는 보도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더 위대한 기회를 이미 갔다고 볼 수 있는 뭐 박지성, 손흥민 혹은 뭐 또 다른 선배 기성용, 구자철 이런 선배들이 뭐 이적을 아무리 하면서도 김민재 정도의 압박이 시달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초예요.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방출 대상, 충격, 확정, 속보 이런 말 쓰는 게 지금 맞을까요? 이적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빡빡이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 15일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김민재 선수 이적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매체의 플라텐버그 기자, 바이에른 뮌헨 1티어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보가 없이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판매에 열려있다. 뭐 꼭 판다가 아니고 열려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강제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김민재를 판매할 경우 그 자금을 재투자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팔지 않을 경우에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다이어, 이토, 스타니시치 지금 조합이에요. 지금 그대로 이 5명으로 다음 시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김민재 충격, 방출, 내보낸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다가 아니고 열려있다라고 했다는 점이죠. 워딩이 다릅니다. 그건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뜻하고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바이에른은 대놓고 방출하려고 했던 선수가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레온 고레츠카, 리로이 사네, 세르주 그나브리, 킹슬리 코망, 심지어 요주와 키미히까지 이들은 아예 대놓고 얘는 나가야 돼, 얘는 바이에른 팀에 버렸어, 바이에른은 이 선수에 대한 연봉이 아까워라는 기사가 매주 계속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매주도 아니죠. 거의 어떤 선수는 매일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선수는 적어도 한 수십 건, 몇 명은 100건 이상, 수백 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쌓여있는 팀이 바이에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빅클럽 중에서도 바이에른에 뛰는 선수라면 이런 보도를 한두 번쯤은 거쳐가야 한다는 얘기죠. 바이에른 뮌헨이 이 나라에서 갖는 입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이라는 굉장히 축구 시장이 큰 나라의 절대 1강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황색 언론 지독하다, 스페인 파파라치 지독하다 얘기하지만 스페인은 그래도 레알, 바르셀로나 양강이죠. 잉글랜드 빅6, 빅7 이렇게 얘기하죠. 독일은 1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이 굉장히 많은 보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늘 과장된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두 번째, 센터백을 꼭 바꾼다는 게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라는 보도라는 걸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난 시즌부터 요나탄 타, 레버쿠젠 요나탄 타,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본머스에서 확 떠오르고 있는 딘 하위서 이런 센터백들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적설이 계속 나고 있어요. 왜냐면 딱 보면 벤치에 센터백 자원이 아예 없는 날도 있고, 다이어 한 명인데 한동안 감독이 다이어 안 쓰고 싶어서 투입 거의 안 하고 이런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가까운 거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럴 때 주로 바이에른이 새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쭉쭉 났던 거죠. 현재 센터백 가능 자원이 전문 센터백 3명에 멀티플레이어 2명까지 총 5명인데도 불구하고 영입 보도가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플라텐버그의 보도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즌 줄부상으로 김민재 선수가 혹사된 걸 보면 사실 밖에서 보기에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5명보다 6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멀티플레이어라는 점, 그리고 아무튼 5명일 때 김민재와 우파가 혹사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늘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늘린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바로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비르츠 영입에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을 다 털어넣을 거고, 일부 선수를 팔아서 그 수익도 털어넣을 거고, 심지어 비르츠 영입을 위해서 울리 헤네스 명예회장, 팀의 실세죠. 헤네스 명예회장이 대출을 받으러 다닌다라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백 포지션에 돈을 더 투자해서 선수를 늘려줄 수는 없다. 최대가 현상 유지다라는 게 이번 보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김민재를 팔면 비슷한 돈으로 다른 센터백을 사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토와 스타니시치가 이번 시즌 장기 부상으로 빠져서 센터백이 굉장히 얇아져 있었지만 이건 변수니까 다음 시즌에는 건강해지겠지. 우리 이토, 우리 스타니시치 믿어?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의미는 아니라고 살펴봤다면 아무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김민재 이적이 바이에른을 떠난다는 게 가능성은 있을까? 라고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요약하자면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바이에른이 매물로 적극 내놓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리 없는 이유 첫 번째, 자금의 부족입니다. 김민재를 팔고 다른 센터백을 사오면 실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비슷한 실력을 유지하는 한 돈이 더 들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비르치 영입에 있는 자금을 다 털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김민재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유로에 팔고 센터백을 7천만 유로에 사온다? 센터백 자리에 돈을 쓴다? 이런 건 지금 바이에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어지간한 센터백들은 다 한국 돈으로 한 1,000억 원 정도는 합니다. 김민재 선수를 5천만 유로에 사왔죠. 그 나폴리에서. 근데 세리에아 최우수 수비수를 수상한 선수를 5천만 유로에 사온 거는 이 선수한테 바이아웃이 걸려있는 덕분이었어요. 그 덕분. 비슷하거나 더 잘한 선수를 사오려면 돈을 더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위선이 이제 5천만 유로가 아니고 5천만 파운드가 거론되다가 경쟁이 좀 붙는 것 같으니까 이적료가 오른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5천만 파운드에서 더 오르면 1,000억 원이 넘어요. 김민재 선수랑은 격차가 몇백억 원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로 바꾸기 위해서 굳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둘째, 김민재를 만약에 내놓는다 해도 제발 사가세요 아니고 그냥 오퍼가 오면 받아볼게 정도로는 아무도 오퍼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는 이미 스타 센터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번 믿기지 않아서 약간 잊고 있지만 김민재는 역대 한국 선수 연봉 1위, 그리고 전 세계 센터백 중에서도 연봉 상위권이고 분데스리가 센터백 연봉 1위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김민재를 사갈 경우에 그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팀이 매우 드뭅니다. 몇 개 없어요. 프리미어리그 빅6 중에서도 토트넘 같은 조금 더 버짓 작은 팀 빼면 버짓 충분한 서너 개밖에 없고 레알, 바르시아 몇 개 안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전 세계에 김민재 연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 한 8, 9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매물이라고 해서 손을 딱 내밀 상황인가? 그런 보도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정 내보내고 싶으면 이적료를 깎아줘야 됩니다. 바로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마테이스 더리우트를 맨유로 보냈죠. 그때 바이에른은 고연봉자인 더리우트를 당장 보내고 싶었어요. 연봉을 아무튼 줄여야 한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내면서 제발 좀 사가요. 깎아드릴게. 디스카운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4,500만 유로, 보너스 500만 유로 붙여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사실 더리우트라는 선수가 스타 센터백인 걸 감안하면 높은 이적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적당히 깎아줘서 나온 정도 이적료죠. 김민재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민재 선수를 사온 금액 5천만 유로보다 더 벌고 7천만, 8천만 유로에 파는 건 매우 어렵다. 그건 김민재의 실력 문제가 아니고 시장 상황과 요즘 분위기, 김민재 연봉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김민재가 인생의 피크 시즌, 예를 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왔는데 나폴리 시절보다 더 잘했다. 이러면 당연히 몸값 오르겠죠. 그래서 역대 센터백 최고 이적료 경신, 더리우트가 아니고 판다이크보다 비싸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혹사에 가까운 일정과 부상을 달고 뛰느라 퍼포먼스가 최상이 아니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만약에 김민재가 이적을 만약에 한다, 올여름 이적을 한다, 그 가능성은 팀에서 내놓았기 때문이 아니고 김민재 선수가 나가고 싶어 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되게 낮은 얘기죠. 김민재 선수가 나가고 싶어 한다면 연봉 삭감도 감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가능성이 열리지만 또 많은 축구 팬들이 또 바라시기도 하죠. 부대받지 말고 그딴 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국 축구 팬들 많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게 흔한 일이겠습니까? 빅클럽에 왔는데 떠난다는 게 드문 일입니다. 근데 볼리TV 저희가 관련 정황을 취재하던 중에 알게 된 이번 보도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사를 쓴 이 바이에른 뮌헨 1티어 플라텐버그 기자는 3일 앞선 12일에 한국 시간 12일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적 시장 전반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리포트를 방송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이에른 이적 관련 뉴스가 한 10개쯤 연속으로 쫙 나왔어요. 방출 대상자 사네, 코망, 텔, 뉘벨, 그리고 이미 나가는 게 확정되어 있는 밀러의 거취, 그 다음에 비르치 영입 관련된 기사들, 심지어 나겔스만을 선임할 수도 있다, 나겔스만이 독일 축구협회랑 바이아웃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7명 정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방송으로 다 풀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현지 바이에른이나 뮌헨 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플라텐버그가 뭐라고 할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요. 구단에 확인해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민재 선수도 이 12일 보도에 포함될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네, 텔, 비르치에 섞여서 지나갈 얘기였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그걸 따로 뽑아가지고 3일 뒤에 별도의 리포트를 쓴 거예요. 따로 보도하면서 김민재를 강조한 거죠. 좀 이상하죠? 왜냐면 내용만 보면 뭐 코망이나 이런 선수들은 구체적인 행선지, 뭐 사우디가 될 것이다, 어디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이적료, 뭐 몇천만 유로가 될 것이고 유럽이면 얼마, 사우디면 얼마, 훨씬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따로 빼서 보도하지 않고 김민재를 따로 빼서 보도했습니다. 김민재 사실 내용도 없어요. 위에서 본 것처럼 뭐 팔 수도 있다, 알맹이가 없는 보도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플랜텐버그 씨와 친분이 없어서 여쭤보진 못했지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김민재 이적설은 그동안 많지 않았으므로 따로 보도했다. 이건 그럴 수 있죠. 두 번째, 저는 이쪽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쉽게 말해서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김민재에 대한 부정적인 어조의 보도로 이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독일에서 막 편을 드늘어주는 팬들도 있지만 김민재 전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류의 독일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팬들의 반응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왜냐면 플라텐버그 씨는 본인 기사를 올리면 자기 본인 X, 그 트위터에 다 올립니다. 댓글 다 보거든요. 바이에른 팬들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늘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약간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늘리는 식의 보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그럴 수 있나 싶어서 독일에 계시는 분들, 독일에 사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독일 매체들이 원래 어그로가 좀 있다고 그래요. 뭐 스포츠 신문뿐 아니라 뭐 정론지들도 약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면 기사를 다룰 때도 사실은 뭐 내용 잘 보면 그런 얘기 아닌데 뭐 네오나치 뭐 이런 독일에서 민감한 키워드를 제목에 다 올려서 어그로로 조회수를 좀 뽑는 이런 경우들이 독일에도 있다고 그래요. 뭐 어느 나라 비슷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김민재 방출 이런 식의 키워드로 어그로 끌고 클릭해보면 별거 아니었다, 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좀 방향성이 아니었나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 축구 팬들이 이런 어그로에 먹이를 주지 않아야 좀 줄어들겠지만 제가 뭐 그들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고 뭐 그러기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김민재 이적 사가에 대해서 쭉 돌아봤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김민재 선수의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야, 축구 선수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아? 라고 하시지만 이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맞다. 김민재 선수가 처한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B클럽 선수로는 뭐 드물지 않아요. 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해요. 근데 한국 선수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거는 역대 처음이에요. 전북을 떠날 때부터 김민재는 한국 축구 사상 최초로 가장 큰 어떤 이적설과 루머에 시달리는 선수였습니다. 그게 전북을 떠날 때쯤에 언론 지형이 바뀌었고 이 한국 인터넷 매체 지형의 변화, 유튜브의 등장, 그리고 역대 가장 화려한 이적 행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국내외에서 전례 없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더 위대한 기회를 이미 갔다고 볼 수 있는 뭐 박지성, 손흥민 혹은 뭐 또 다른 선배 기성용, 구자철 이런 선배들이 뭐 이적을 아무리 하면서도 김민재 정도의 압박이 시달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최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례가 없는 길,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게 원래 되게 힘들어요. 선배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유독 심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마음까지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분위기가 독일의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잘 이겨내고 그래야 이제 본인 커리어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다음 시즌도 다음 시즌 부활이 아니죠. 이번 시즌 막판에 부활을 또 꿈꿀 수 있으니까요. 잘 이겨내면서 후배들을 위한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